구독하셨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할 거는 안성 가원고등학교 2020 기출 고등학교 2학년 수학원 1학기 중간고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16이라는 표현은 우리한테 2의 4승인데 앞에 4제곱근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1번 나오시면 되겠죠. 자, 전형적인 지수 법칙입니다. 이번 문제 보시면은 지수끼리 덧셈 해주셔서 다음과 같이 만들어주면 5의 1승이기 때문에 따라서 5 나오시면 되고요. 80이라는 표현이 3의 4승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나오시는 거 4번 나오시면 되겠죠. 자, 4번에서 지수함수에 대해서 지수함수의 기본형을 줘요. 가장 기본형을 주는데 점근선의 위치를 묻습니다. 우리한테는 해당되는 이 칸이 X축에 해당이 돼서 X축을 찾으셔야 되는데 걔는 4번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어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에서는 우리 기본형, 로그 함수의 가장 기본형에 대해서 최대값을 찾으러 갑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이 밑을 통해서 증가인 걸 알기 때문에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한테 y값이 커질 거고 따라서 3을 대입하시면 로그 2에 대한 8, 즉 우리한테는 3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해당되는 원을 12등분했대요. 12등분했으면 하나가 30도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인지할 수 있는데 때마침 문제에서 찾으라는 것도 마이너스 30도, 음의 방향이 30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이 위치니까 5, 2에 해당이 된다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도를 라디안으로 표현해 달래요. 그럼 우리한테는 이 파이라는 각도를 180도로 취급하면서 찾아주시면 되죠. 따라서 180도로 취급하니 4번에 해당되는 180도를 3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선의 길이가 10이다 라는 표현을 주고 원뿔의 옆면의 전개도의 부채꼴에 대해서 옆면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가 다음에 해당이 된다라는 표현을 줍니다. 그래서 밑면의 반지름을 구하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옆면에 대해서 이 옆면이 그림이 그려질 건데 옆면이 이런 형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건데 그때 이 옆면의 호의 길이에 해당되는 이 길이가 이 밑면의 둘레랑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현재 우리한테 이 모선의 길이가 10이었고 이 중심각에 해당이 되는 게 5분의 3파이기 때문에 이 호의 길이가 10 곱하기 5분의 3파이라 정리가 되고 밑면의 반지름을 우리가 r이라 정리하면 해당되는 표현이 2r파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해당되는 식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 약분해 주고요. 여기 2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약분하면서 r은 3이어서 답은 3번 나오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지수 법칙에 관련된 계산 문제죠.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a의 3승 곱하기 우리한테 b에 대해서 마이너스 4분의 1승 나누기 우리한테는 a의 2분의 1승 b에 대해서의 4분의 3승 여기는 해주시면 현재 루트 4니까 곱하기 a의 2분의 1승이라 정리가 됩니다. 곱셈은 지수끼리 덧셈을 하니 a의 3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2분의 1 그리고 b는 우리한테 나누기니까 뺄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나오시는 건 a의 3승에 b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우리 5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요 표현을 우리가 a라고 설정하시면 되겠죠. 이 표현은 우리한테 a의 제곱에 마이너스 2에 해당이 되니 따라서 a제곱은 7에 해당이 돼서 따라서 우리한테 루트 7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이 표현은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해당되는 식을 바꿀 수가 있죠. 로그 x의 2 플러스 로그 x의 3 플러스 로그의 x의 6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서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셈이니 로그의 x의 36이라는 표현이 2가 되면서 x의 제곱이 36이기 때문에 따라서 x는 6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알파에 대한 범위를 줍니다. 그것을 그대로 대입하시면서 마이너스 4 플러스 알파의 범위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0 들어가시면 마이너스 4고요 1 들어가시면 마이너스 3이죠. 자, 0 들어갔을 때는 그쪽에 등호가 존재를 했고 1 들어간 것은 등호가 없었으니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그 값이 로그의 n분의 1이다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로그의 n분의 1이라는 표현은 마이너스 로그의 n이라고 설정이 되면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로그 n이라는 표현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서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정리가 됩니다.
3이라는 표현은 우리한테 로그에 대해서의 10의 3승, 우리 4라는 표현은 로그에 대해서 10의 4승이라 정리가 되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n이라는 표현은 10의 3승보다는 크고 10의 4승보다는 작거나 같다라 정리가 되니 정수의 개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한테는 오른쪽에서 왼쪽 빼주셔서 9,000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일단 보시면 여기 27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27에 대한 개념은 우리한테 3분의 1에 대해서의 마이너스 3승이라 볼 수 있어서 오른쪽에 해당되는 식이 y는 3분의 1에 대한 x-3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건 x승이었고 오른쪽에 있는 게 x-3승이기 때문에 우리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만드는 것은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죠. 자, 그런 함수고 문제에서는 y는 1과 y는 3을 그어서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 그래프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우리한테는 둘 다 점근선이 x축에 해당이 되죠. 감소하는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하나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그거의 옆에 이런 형식으로 똑같이 하나를 더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때 여기에 y는 3과 y는 1을 그어주시면 되죠. 참고로 이때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간격이 3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고 해당되는 y값의 차이가 2인 걸 아는데 이때 해당되는 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 블럭을 잘라서 여기다가 옮기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표현을 볼 수 있죠. 이때 해당되는 이 밑에 있는 가로 길이도 3, 세로 길이는 2에 해당이 되니 따라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6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문제에서 보시면 위의 점 P가 14,2라는 점을 줘요. 그래서 이 점을 빠르게 체크해 놓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y는 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때 주어진 두 함수가 역함수 관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이 Q점의 좌표가 우리한테는 2,14에 해당이 된다는 걸 인지할 수 있고요. 문제에서는 더 읽어보시면 이런 표현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78이라는 표현을 줍니다. 현재 삼각형의 넓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Q에서 밑으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 꽂아보시면 이때 나오는 이 수선의 반, 이쪽 해당되는 이 점이 여기에 x좌표가 2고 여기에 y좌표가 2기 때문에 2,2에 해당이 돼서 요만큼의 길이가 12인 걸 인지하게 됩니다. 이때 밑변에 해당되는 길이를 L이라 설정한다면 얘를 통해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L이라 정리가 되고 그 삼각형의 넓이가 문제에서 78이라는 표현을 줬기 때문에 우리 약분해 주시면 L이 13에 해당이 된다고 정리가 됩니다. 근데 참고로 이때 해당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여기가 2,2였기 때문에 12에 해당이 되고 L이 13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표현을 통해 요 사이에 있는 이 칸이 한 칸임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쪽 왼쪽에 있는 이 점은 2,2를 기준으로 왼쪽 한 칸이니 1,2다라는 것을 여기서 인지하게 되죠.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해당되는 지수함수가 두 점을 지난다라고 정리가 돼서 따라서 대입을 해주시면 a의 제곱의 마이너스 b라는 표현은 14, a의 마이너스 b라는 표현은 2에 해당이 되니 위에서 아래 거를 빼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a에 빼주면서 건너가시면 마이너스 12는 제로다. 따라서 a라는 표현은 마이너스 3 또는 4인데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밑은 양수인 게 와야 돼서 4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가 4인 걸 알면 해당되는 이자를 통해서 b가 2인 걸 인지하게 되고요. 문제에서는 a, b 값을 구하라 했으니 둘이 곱해주시면 8에 해당이 된다 찾아주시면 되겠죠. 네, 이어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로그 방정식이 다음 같이 주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로그 방정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로그 x라는 부분을 일단은 t로 치환하면서 문제를 풀 겁니다. 따라서 문제에 있는 거 치환해 주시면 t 플러스의 로그 2 하나는 t 플러스의 로그 사니까 2 로그 2라고 정리할 거고 맞은편은 마이너스의 로그의 k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한테 정리하시면 왼쪽에 있는 것은 어떤 2차 함수가 되고요.
얘는 결론적으로 어떤 가로선이 되면서 그거 사이에서의 교점을 확인할 건데 그게 문제에서 보시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표현을 줬으니 교점이 두 개여야 된다 라고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범위를 정리하는 소리죠. 2차 함수에 해당되는 표현을 그려주시면 현재 여기를 통해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임을 여기서 인지할 수 있게 되고요. 어떠한 t축이 들어왔을 때 왼쪽에 해당되는 표현을 마이너스의 우레트 2 로그 2 오른쪽에 해당되는 표현이 마이너스 로그 2에 해당이 되니 이 녀석의 가운데에 해당되는 대칭축에 해당되는 위치가 이 둘의 가운데에 해당이 돼서 마이너스 2분의 3 로그 2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어떤 가로선을 그을 건데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게끔 선을 그어야 되니 걔는 마치 이런 데다가 그어야 된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마이너스의 로그 k 제곱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인지할 수 있는 게 경계에 해당되는 위치, 즉 우리한테는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을 찾을 필요가 있고 그 최소값보다는 해당되는 위에 게 커야 한다, 더 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최소값을 찾을 거기 때문에 대칭축의 x좌표를 해당되는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 최소값 m을 찾아주시면 여기 왼쪽에 들어가시면 나오시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해서의 로그 2라고 정리가 될 거고요. 오른쪽 거에 들어가시면 2 로그 2니까 2분의 1에 대해서의 로그 2라고 정리가 돼서 해당되는 이 표현이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2분의 1의 로그 2에 대해서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의 로그 k에 대해서의 제곱이라는 표현이 크다. 마이너스의 2분의 1에 대해서 로그 2에 대해서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것을 한쪽으로 몰아주시면 나오시는 것은 로그 k에 대해서의 제곱에 우리한테는 마이너스의 2분의 1을 해주시면 로그에 대해서의 루트 2에 대해서의 전체 제곱이 현재 우리한테 0보다 작다라는 표현으로 수정할 수 있겠죠. 제곱 빼기 제곱이기 때문에 한 번은 합으로 로그 k 플러스 로그의 루트 2, 한 번은 차로 그래서 로그의 k의 마이너스의 로그의 루트 2. 그래서 0보다 작다로 정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경계값을 조사하시면 이쪽이 제로, 이쪽이 제로에 해당이 돼야 돼서 왼쪽 거에서 찾아주면 k라는 표현이 우리한테 루트 2분의 1에 해당이 되고요. 오른쪽 거는 k가 루트 2에 해당이 된다고 정리가 되겠죠. 참고로 우리한테 사이 범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k에 해당되는 표현이 루트 2분의 1보다는 크고 루트 2보다는 작다라고 정리하시면서 양쪽 끝값에 해당되는 표현을 알파 베타라 했을 때 둘을 곱하라 했기 때문에 현재 둘을 곱해주시면 나오시는 표현은 우리한테 1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두 점 A, B를 일단 지름의 양끝으로 한대요. 이 점과 이 점을 지름의 양끝에서 정리를 하고 반지름의 길이는 5인 1이다 라는 표현을 줍니다. 자, 문제에서 보시면 뭐 이렇게 해서 회전을 하는데 문제에서 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OP는 30초마다 OQ는 60초가 걸린다라는 표현을 줍니다. 그래서 뭐 색칠을 하면서 지나갈 거고 800초 후에 검은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 당연히 이 800초가 지났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은 이때 시간을 좀 나눠서 정리를 할 건데 일단은 우리가 헷갈리지 않아야 되니까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최대의 시간을 일단 찾을 거예요. 일단은 지금 보시면 OP는 30초면서 우리가 한 바퀴가 도니까 얘가 우리한테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게 될 때 걸리는 시간은 반 바퀴가 걸리고 그때 동안은 OQ랑 겹치는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반 바퀴를 돌았으니 이때까지 오게 되면 15초가 걸린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때 되면은 Q에 대한 좌표는 속도가 절반이니까 이것의 가운데만큼 이렇게 오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때 상황들을 정리할 거기 때문에 얘를 그림으로 그려서 첫 번째 15초 시점을 볼 겁니다. 15초. X축을 그어놓고 X축은 아니고 가운데를 그어서요. A, B겠죠. 이렇게 해서 돌아왔더니 현재 P점이 여기까지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Q점은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여기에 도착한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우리한테 아무것도 색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때 지나가면서 전부 다 여기들을 색칠을 하겠죠. 여기도 지나가면서 전부 다 색칠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5초가 지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속초를 볼 건데 이때 이제 이 피가 출발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색깔을 이제 하얗게 만들어야 됩니다. 색칠했던 부분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때 Q라는 애는 조금씩 지나가면서 이 부분을 반대로 색칠을 하고 있겠죠. 색칠을 하고 있을 건데 얘가 속도가 2배속으로 지금 우리한테 느리니까 30초라는 시점을 가게 되면 원이 그려졌을 때 A와 B가 있으면 둘 다 P와 Q가 둘 다 여기에 도착하게 돼요. 도착하게 되고 그때 모습을 보면 Q가 색칠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P가 그대로 다 하얗게 만들죠. P가 지나가면서 하얗게 만들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윗면은 색칠이 돼 있고 아랫면은 P가 다시 하얗게 만들었기 때문에 색칠이 되지 않은 이런 모습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나서 다시 한번 세 번째는 이제 15초 간격으로 보고 있었으니까 45초에 대한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초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면 아까 위에 거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이제 P가 앞으로 나갈 거고요. 그때 이제 Q가 좀 더 느리게 뒤에서 쫓아갈 건데 이때 P가 처음으로 출발을 먼저 하기 때문에 이때 해당되는 여기의 영역들을 하얗게 만들 겁니다. 하얗게 만들 건데 다시 뒤에서 Q가 쫓아가면서 영역들을 다시 색칠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30초 여기서 15초가 더 흐르게 되면 P점이 일로 오겠죠. P점은 일로 오게 되면서 내가 지나가면서 영역을 하얗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뒤에서 오는 Q점이 다시 영역을 검게 만들 거니까 딱 정가운데까지 왔을 때 이쪽만 검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 다음에 네 번째 우리한테 60초가 되면 A와 B에서 다시 한번 P가 이제 밑을 이게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색칠돼 이쪽을 또 사실 빈 공간이니까 색칠을 하기 시작합니다. 색칠하기 시작해두고 Q도 여기서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색칠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15초가 더 흐르게 되면 P는 이제 이쪽으로 오면서 그리고 Q점은 이쪽으로 도착을 하면서 전부 다 색칠만 할 거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 표현들이 전 구간이 색칠이 되는 모습이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는 건 그 다음 시간을 굳이 그리지 않아도 맨 처음 0초의 시점에서 전부 다 하얀 면이었어요. 전부 다 하얀 면이었는데 60초가 지났더니 전부 다 검은 면이 됐다는 소리는 현재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었으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플러스 60초가 지나게 되면 전 구간에 대한 모습이 우리한테는 흰색으로 뜨게 될 거고 양쪽 A, B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이 해당되는 애가 한 바퀴로 돌겠죠. 원래 P가 여기 있었는데 60초 지나서 다시 P가 일로 왔으니까 또다시 거기서 60초 지나면 다시 한번 P는 일로 올 거고요. 그리고 Q는 다시 이쪽으로 올 거라서 제일 처음에 있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다시 만들게 되고 60초가 초과됐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 시점은 우리 다섯 번째 120초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하나의 주기라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800초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800초를 기준으로 잡았으니 이 120초의 주기가 총 6번이 들어갈 거고 나머지는 80초. 그래서 우리는 80초에 대한 시점을 찾으시면 된다는 건데 우리가 찾아놓은 게 안타깝지만 60초까지만 찾아놨기 때문에 그 다음 모습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모습으로 여섯 번째에 대한 모습은 75초에 대한 모습을 볼 겁니다. 75초를 보게 되면 A랑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P점이 다시 한번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쪽의 색깔을 지우겠죠. 색깔을 지우고 그거에 맞춰서 Q점은 이렇게 출발하면서 이쪽에 색깔을 지울 거기 때문에 현재 P점이 일로 오게 되고요. Q점이 일로 오게 되죠. 그때 동안 얘네들은 이제 색깔을 다 지울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남는 영역은
이쪽만 남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80초의 시점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 표현을 기준으로 5초를 더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돼요. 5초의 변화량을 볼 건데 현재 OP에 대한 모습을 보시면 한 바퀴를 30초 동안 돕니다. 한 바퀴를 30초 동안 도는데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5초면 OP가 5초면 6분의 1바퀴를 돈다는 소리고 그 말은 60도를 회전한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OQ는 5초 동안 60초가 걸린대요. 한 바퀴 도는데 60초인데 그럼 5초면 12분의 1바퀴를 돌 거기 때문에 30도가 더 갈 거라는 걸 압니다. 우리는 이때 최종적으로 마지막 그림에서 Q는 30도만큼을 더 갈 수 있고요. P는 여기서부터 60도만큼을 더 가면서 Q는 이제 앞으로 가면서 다시 한번 이쪽의 영역을 지울 거고 P는 이쪽으로 가면서 이쪽의 영역을 색칠을 하겠죠. 그러면 그 모습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지울게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A, B를 기준으로 60도, 여기도 60도 선을 그으셔서 여기에 P점이 도착을 할 거고 여기에 Q점이 도착할 건데 여기가 30도였으니까 이만큼은 60도겠죠. 그리고 여기도 60도니까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만 색칠이 된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 색칠된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 했고 문제에서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5라는 걸 처음에 줬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보시면 중심각이 120도라서 전체 원의 넓이의 3분의 1이죠. 그래서 25파이를 기준으로 3분의 1을 곱한 최종적인 답은 3분의 25파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답은 5번 나오시면 되죠. 자, 이어서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이 다음과 같다. 그래서 fn을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주고 9 이하의 두 자연수 pq에 대해서 이것이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표현들을 주니 그리고 문제에서는 자연수를 기반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자연수는 우리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홀수와 짝수였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PQ가 전부 홀수일 때를 볼 겁니다. 그래서 P라는 표현은 2A-1이라는 표현을 볼 거고 Q라는 표현은 2B-1이라는 표현으로 볼 겁니다. 참고로 9 이하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때 들어올 수 있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정리하면 이 안에 있는 숫자는 1, 2, 3, 4, 5라는 숫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집합 안에서만 결정이 난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둘 다 홀수이기 때문에 위의 식이 들어갈 거라서 따라서 정리를 해주시면 4제곱근을 기준으로 9 곱하기 2a-1승이니까 2의 2a승 그리고 둘이 곱할 거죠. 4제곱근에 대해서 여기 9에다가 곱하기 2의 2b승이라고 정리가 되겠죠. 참고로 이때 둘이 곱할 건데 지금 보시면 9라는 표현은 3의 제곱이고 여기도 9가 3의 제곱이라서 얘네는 둘이 만나게 되면 결론적으로 4제곱근에 3의 4제곱 곱하기 2에 대해서의 2a 플러스 2b승이라는 표현이 만들어지면서 얘는 어차피 자연수 만드는데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죠. 어차피 자연수니까 여기만 만들어지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a 플러스 2b라는 표현이 4의 배수여야 된다라고 정리가 되고 이때 해당되는 표현이 2로 묶이기 때문에 2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서 결론적으로 a 플러스 b라는 표현이 짝수여야 된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은 전부 다 이 안에서만 고를 수 있다 했으니 이 안에서 사건들을 다시 한번 두 개로 나눠서 A가 홀수, B도 홀수라고 정리하게 되면 우리한테는 3 곱하기 3이고요. A도 B도 전부 짝수에 해당이 되면 그때는 2 곱하기 2에 해당이 돼서 위에 게 9가지, 밑에 게 4가지니까 13가지에 해당되는 사건을 여기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방식으로 우리한테는 이번에 PQ가 전부 짝수일 때를 볼 겁니다. 이번에는 짝수이게 되면 P라는 표현을 2A, 그 다음에 Q라는 표현을 2B라 설정할 건데
그때 나오는 집합은 A와 B 집합 모두 다 이번에는 9 이하였으니까 1, 2, 3, 4까지만 가능하다라고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짝수는 아래 거에 들어가요. 그래서 4제곱근에 4 곱하기 3의 2의 이승과 4제곱근에 4 곱하기 3의 2비승 이래가 정리가 되고 이때 다시 한번 앞에 있는 표현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4제곱근에 2의 4승 곱하기 3의 2a 플러스 2b승이라서 방금 위에 했던 거랑 동일한 식의 모습이 뜨죠. 따라서 우리는 a 플러스 b가 짝수여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찾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아까 위에 했던 것처럼 홀홀 둘 다 잘 홀홀 ab가 홀홀 ab가 짝수가 있으니 현재 여기는 2 곱하기 2랑 여기도 2 곱하기 2에서 둘이 더해주시면 8가지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번에는 P가 홀수, P는 홀수, Q는 짝수를 둘 겁니다. 그러면 P는 홀수이기 때문에 얘는 2a-1을 설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Q는 짝수이기 때문에 2b라 설정을 하겠죠. 그러면 이번엔 A라는 집합 안에는 1, 2, 3, 4, 5가 들어갈 수 있고요. B라는 집합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게 1, 2, 3, 4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인지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홀수는 위에 거에 들어갈 거니까 4제곱근에 9 곱하기 2의 2승 곱하기 여기는 4제곱근에 4 곱하기 2의 3이죠. 3의 2비승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4제곱근을 기준으로 2의 2a 플러스 2승 그리고 곱하기 3의 2b 플러스 2승 이렇게 정리가 돼서 여기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2a 플러스 2가 4의 배수해야 되고 2b 플러스 2라는 표현도 4의 배수해야 됩니다. 근데 얘네가 전부 다 짝수를 갖고 있으니 a 플러스 1이 짝수여야 되고 b 플러스 1이 짝수여야 된다고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니 a와 b는 전부 다 홀수의 개수를 세면 되고 따라서 a에서 셀 수 있는 홀수는 3개고요. b에서 셀 수 있는 홀수는 2개이기 때문에 2를 곱해서 6가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이 3번과 동일한 과정으로서 p가 짝수가 되고 Q가 홀수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위에 거랑 동일한 경우가 뜰 거기 때문에 6가지가 나올 거라는 것을 알게 되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해당되는 이 값들을 전부 다 더할 건데 13에다가 다 더해줄 거니까 33이라는 답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곡선 x분의 n에 대한 위에점 p점에 대해서 전 p를 다 같이 쭉 줍니다. 문제에서는 y는 뭐 n의 x승도 주고요. y는 로그 n의 x도 주는데 이때 해당되는 표현을 보면서도 둘 사이는 역함수 관계 그리고 문제에서는 어떠하게 두 변을 해서 직사각형을 그렸고 그 둘레의 길이의 최소가 6이라는 표현을 줍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점의 개수를 구하라 하니 뭔가 격자점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래서 정수점에 대한 개수를 세는 거고 경계는 제외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체크하시면서 문제에서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P점의 좌표를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알파, 알파분의 n이다 라고 설정을 해줍니다. 얘를 통해서 우리한테는 여기가 알파분의 n에 해당이 된다 설정이 되고 그게 이제 n의 x승이 있었으니까 n의 x승이 알파분의 n이다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x는 로그 n에 대해서의 알파분의 n 즉 우리한테는 1 마이너스 로그 n의 알파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이 x 값이 1 마이너스 로그의 n의 알파고 해당되는 여기가 x 값이 알파인 걸 알기 때문에 여기를 그대로 대입하시면 y 값을 유도할 수 있어서 여기에 y 값은 로그의 n의 알파라는 걸 알게 되죠.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에 해당되는 이 표현이 알파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로그의 n의 알파라고 정리가 되고, 이 세로 길이에 해당되는 이 길이는 또 위에서 빼겠죠. 알파분의 n에서 마이너스 로그 n의 알파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이 6이었으니까 둘이 더한 이 합의 최소는 3에 해당이 되겠죠. 절반만 있었으니까. 따라서 더해주시면 얘랑 얘가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모습 정리하시면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n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하게 됐을 때 이것의 최소가 3이라는 걸 찾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한테는 해당되는 이 녀석의 최소가 4인 것을 인지하게 되죠. 참고로 해당되는 이 표현은 산술기하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눈치챌 수 있고, 해당되는 이 표현은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에 둘이 곱한 거가 들어가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4기 때문에 n에 해당되는 표현이 4면 현재식을 만족시킨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식들을 다시 한번 바꿔주면 해당되는 얘는 4의 x승이고요. 여기에 있는 식은 결론적으로 x분의 4, 여기에 해당되는 표현은 로그에 대해서의 4의 x다라는 표현으로 식이 수정이 됩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이때 나올 수 있는 이 안에 경계를 제외하고 만들어지는 정수점에 대한 개수를 세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이 그림은 다시 한번 지울 거고요. 필요한 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정수점의 개수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정리하셔야 되는 건 요 라인, 여기가 현재 딱 정확하게 1,0죠.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만날 거고, 여기에 딱 정확하게 만나면서 나오고 있죠. 왜냐면 1이 들어가면 이 자리가 전부 다 n이 되니까. 자, 참고로 이때 해당되는 여기가 이제 n이 이제 4라고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1,4가 될 건데, 여기는 경계잖아요. 경계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경계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해당되는 이 사이에 있는 여기부터 이렇게 하면서 개수가 세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애는 1부터 3까지만 현재 y값이 가능하다. 즉 우리한테는 3개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가 이렇게 찾았다는 소리는 여기가 자연스럽게 현재 4,1인 걸 인지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x값을 그을 수가 있고요. 여기가 4,1인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 선은 x가 2, 그 다음엔 x가 3만 그으면 되겠죠. 여기가 x가 4니까. 참고로 여기는 경계이기 때문에 포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2가 들어가면 해당되는 이 점의 좌표가 우리한테는 2,2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도 경계이기 때문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어서 결론적으로 2,1 한 개만 포함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해당되는 이 점은 현재 우리한테는 3,3분의 4인데 이 값이 1보다는 크기 때문에 여기에 3,1 한 개가 더 존재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서 3개, 1개, 1개니 최종적으로 5개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n과 해당되는 a가 우리한테는 한 자리 어떤 숫자인가 봐요. 자, 이때 해당되는 7의 20승을 다양같이 표현했을 때 가우스에 대해서 a라는 표현은 결론적으로 최고 자리 숫자를 찾으라는 소리고, n이라는 것은 요 자리이기 때문에 자리수가 아니라 우리 정수 부분을 찾으라는 거겠죠. 정수 부분,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을 찾으라는 겁니다. 네, 정수 부분. 그래서 우리는 풀기 위해서 여기 양쪽에 로그를 씌울 거예요. 그래서 20 곱하기 로그의 7이라는 표현이 로그의 a에다가 플러스 n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그때 해당되는 여기가 소수 부분이죠. 소수 부분. 그리고 이게 정수 부분이죠. 자, 문제에서는 로그 7을 0.845라 보라 했기 때문에 0.845에다가 20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16.9라는 표현이
로그 a에 더하기 n이다 정리가 되면서 n은 정수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값이 이미 16이라는 걸 여기서 찾을 수 있고 이 로그 a에 해당되는 표현이 0.9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찍으시면 로그 2가 0.301이기 때문에 로그 8이라는 표현은 0.903이라고 정리가 되고요. 로그 7이라는 표현이 우리한테는 0.845라 해서 그 사이에 있는 숫자니 결론적으로 a가 7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은 숫자로 정리가 됩니다. 해당되는 이 숫자에 대해서의 가우스, 즉 정수 부분을 정리하게 되면 7에 해당이 돼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표현은 둘이 더한 23에 해당이 된다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질학에서 암석의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포타슘을 계속 쭉 해서 뭔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쭉 읽어주시면 되고 어쨌든 그 뒤에서 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체크할 거는 포타슘이 PT고 아르곤이 AT다라는 부분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이때 포타슘의 양이 아르곤에 대해서의 20배다라는 표현을 줍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체크할 거는 포타슘은 우리한테 PT였어요. 그래서 PT가 아르곤이 AT죠. 그래서 AT에 대해서의 20배다 라는 표현을 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적혀있는 PT분의 AT라는 표현을 우리가 숫자로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K년전, 그래서 T자리에 K를 넣으면 2의 K승은 1 플러스 8.3에 곱하기 여기가 20분의 1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C승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때 해당되는 표현에서 여기 8.3에다가 20분에 해당되는 표현 계산해 주시면 우리 5배를 먼저 해줄까요? 5배 해주면 41.5 밑에는 100 할 거니까 우리한테는 0.415라고 정리되고 앞에 1이 있어서 1.415에 대해서의 C승이다. 그게 2의 K승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는 어떤 로그 힌트들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양변에 로그를 씌워서 정리를 할 거고요. 따라서 K 곱하기 로그 2가 C 곱하기 로그에 대해서의 1.415라고 정리가 되고 문제에서 로그 2는 0.3 로그 1.415는 0.15라고 계산을 하라 했기 때문에 그 값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0.3 곱하기 K는 0.15 곱하기 C다라고 정리가 돼서 따라서 K는 2분의 1 C다라고 해서 찾아주시면서 2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논술형 문제는 학교 보안상 외부 반출이 금지여서 여기까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